안녕하세요.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의 고전 한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사성어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사서 중 맹자라는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고사성어 5편을 뽑았습니다. 이 5편의 문장은 맹자의 정치 사상을 잘 담고 있는데 맹자가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양양 상편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여민해락, 두 번째 이오십보 소백보, 세 번째 인자무적, 네 번째 연목구어, 다섯 번째 무항산 무항심. 자, 여민해락, 여자는 더불어 여자예요. 더불어 여자. 자, 더불어 여자는 더불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주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한자는 이렇게 하나의 한자를 가지고 두루두루 쓰는 전주의 역할. 락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락으로 읽었지만 이 락이 악으로 읽을 때도 있고 요로도 읽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즐겁다라는 뜻의 락으로 읽혔습니다. 여민,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함께. 자, 해자는 함께 해자예요. 우리 함께 부부가 오랫동안 사는 것을 해로라고 하죠. 백년해로. 자, 여기서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긴다. 자, 양양이 큰 연못을 지어놓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를 보자 양양이 지금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연못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그만 연못이야. 조그만 연못을 지어놓고 노는데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근데 옛 선왕들도 이런 걸 즐기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을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그 선왕들은 비록 이 연못보다 훨씬 큰 연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혼자 즐긴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즐겼다. 그러면 백성과 함께 놀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유원지인데 어떤 백성이 당신에게 호화로운 연못을 지었다고 탓하겠느냐? 백성들한테 지금 네가 욕을 먹는 이유는 너 혼자 즐기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자,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한 것이 여민해락. 생활에서 그냥 여민동락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죠. 세종대왕이 여민동락을 엄청 좋아하셨대요. 여민동락, 여민해락 같은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두 번째 이오십보 소백보. 이자가 가운데 먼저 쓰고 오른쪽 씁니다. 써 이자인데요. 무엇으로 써? 한문 문장에서 이 써 이자의 쓰임은 주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받으면서 도구의 역할을 해요. 자, 이 무엇으로 써? 무엇으로 써? 오십보로 써. 오십보. 보자, 걸음보자. 그 다음에 소자는 우술소. 소, 백보. 직역을 하면 오십보로 써 백보를 비웃는다. 이렇게 돼 있죠. 50보를 가지고 100보를 비웃는다. 전쟁이 났어.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를 도망간 놈 보고 저 겁쟁이 비겁하게 100보씩이나 도망갔어 하면서 비웃고 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양해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해양이 하는 말이 그거 옳지 않지.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근데 그거 지금 네가 그 말을 왜 하는데? 하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양양, 당신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전쟁을 비유로 당신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이오십보 소백보예요. 양양이 맹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열심히 백성을 위해서 진짜 밤에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좀 넉넉한 삶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보니까 아주 왕이 학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성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맹자가 그래, 이웃나라 왕들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냐? 하니까 농사 짓는 철에 농사 못 짓게 전쟁으로 끌어가고 세금 걷어들이고 함부로 칼로 사람들 치고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 네가 보기에 이웃나라 왕이 엄청 나쁜 제후지.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백성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을 때 백성들에게 귤미 하나 풀지 않고 네 배만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으로 땅을 넓히려고 하는 너의 행위가 이웃나라 백성과 다를 것이 무엇이느냐. 네가 50보 도망간 병사라면 이웃나라 왕은 100보 도망간 병사일 뿐이다. 너나 이웃나라 왕이나 똑같다 하면서 역시 맹자가 생각한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사입니다. 자, 이어지는 고사성어 인자, 무적. 인자 어질인자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자 없을 무자예요. 전부 불에 태워서 없어졌죠. 적자는 적적, 대적하다 할 때 적적. 자, 등글얼문 쓰실 때 주의하시고. 인자, 무적. 어진 사람은 뭐가 없다? 적이 없다. 전쟁을 해. 전쟁을 하는데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살기 힘든데 누가 좀 우리를 와서 구해줄까 하고 간절히 바라는 차에 당신이 만약에 백성에게 세금도 줄여주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풍요롭게 해준다면 우리나라 백성, 즉 양해하게 살고 있는 나라, 위나라 백성들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목숨 걸고 적을 막을 테며 또 이웃나라를 우리가 쳐들어 갔을 때도 역시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그러니 누가 당신에게, 누가 이 나라에게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어진 정치를 펼치면, 인의 정치를 펼치면 무엇이 없다? 적이 없다. 자, 그래서 공자의 사상, 인의 사상을 계승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인자무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맹자가 양양에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근데 양양이 그래도 좀 맹자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나 봐요. 오래 머물렀어요. 양양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더 정치를 못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가 제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나라 선왕을 만나서 이야기한 문구가 두 개. 연목, 구어,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자, 무항산, 무항심, 연목, 구어. 연자 먼저 주의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자는 하나, 둘, 셋, 넷, 삐치고 파이고 좌우 대칭으로 쓰면 록자예요. 모양 비슷하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연자는 인연연자, 록자는 푸를 록자, 우리 실록이라든가 녹음할 때 보는 글자예요. 두 글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에 점은 항상 마지막에 찍는 거. 이건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구할 구자에 오른쪽에 등글얼문을 쳐주면 이것은 구원할 구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구직,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 구조,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발음은 똑같이 구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연목 구어. 나무에서 나무를 인연으로, 나무로 하여 물고기를 구한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 절대 잡을 수 없죠. 자, 제선왕이 나라를 크게 하려고 힘으로 전쟁을 막 벌이고 다녀요. 전쟁을 벌이고 다녀. 자,
그러면 네가 아무리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하고자 하더라도 저 큰 초나라 같은 데를 이길 수가 없다. 너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정말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다가 못 구하면 그냥 물고기만 못 잡으면 돼. 하지만 당신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크게 하고자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물고기를 못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더 큰 재난. 그 재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백성들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는, 핍박하는, 죽이고 굶어 죽게 하고 전쟁으로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크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마치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들은 제선왕이 물어봐요. 맑게 못 알아들었는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기서 말한 것이 무항산, 무항심이에요. 맹자는 공자보다 훨씬 좀 더 실천적인 철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정전제 같은 이야기도 하고 경제생활, 공자는 경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산이라는 것이 생산하는 거죠. 경제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항산. 자, 산이 없어도 사는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생산하지 않아도 사는 부류가 있어. 그것은 선비부류, 학자부류.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막 난폭해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래. 그렇다면 항상 한자예요. 항상 생산이 있으면, 항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경제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준다면 그 이후에 자, 부모 잘 봉양하고 처자식 잘 거느리고 집안 잘 건설하면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인의 예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산이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항심이 있기를 바라지 말아라. 무항산. 항상 한자를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항산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항심이 없다. 이게 물질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면 정신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훌륭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맹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왕도 정치의 개념을 양양 상편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